또 어머님이 계신 곳은 고향이요 또는 고국이며 어머니는 나를 감싸주고 예쁘게 하여주니 엄마가 나를 예쁘게 꾸며주니까 화려하고 그 다음에 또 엄마는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나를 보호하니까 뭐 주택, 집이고 그 다음에 가구, 보석 이것도 전부 다 인수에 해당하고 또 나에게 오는 것은 소식이요. 그러니까 나에 오는 게 인수니까 인수도 소식도 인수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새로 오는 거니까 뭐야 새로운 것이 되고 또 깨끗하고 또 시작도 되고 따라서 새 집 짓고 수리하며 또 새 집을 또 집을 단장하고 확장을 하고 또 회사 설립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수에 해당이 된다. 인수가 일주와 합을 할 때 고향에 돌아온다. 고국은 인수이고 인수와 일주가 합을 할 때 외국에 갔다가 고국에 돌아온다. 인수 어머니는 나를 화려하게 옷을 입혀주니 인수가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다. 또 도화살이 인성에 해당되면은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모델 같다. 그러니까 도화살이 있는데 이 도화살이 인수에 해당하면은 그럼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갑진, 기요, 개해, 여기에서 무장과 병진인가요? 병진. 금생수잖아요. 이게 도화살이에요. 인수도화예요. 인수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잘 입어요. 그래서 도화살이 인성에 해당되면은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모델 같다. 또 병화일주 을묘 인수달에 태어나면은 모델 사주이다. 인수에 도화살이 있으면은 옷걸이가 좋고 또 일명 기생오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패션 모델들이 인수 도화 있는 사람들이 거의 패션 모델을 해요. 그런데 이제 화일주들 병화나 정화나 태어난 사람들 인수는 갑인목이에요. 갑인목 그 다음에 을묘목인데 사주에 병날이나 정날 태어난 사람이 묘목이 있으면 인수도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물이잖아요. 물이고 여긴 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완전 패션 모델로 가는 거예요. 인수가 있어야 패션 계통 또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한다. 인수는 어머니가 보호해준다. 인수는 주택이고 인수가 토인 사람은 부동산을 할 수가 있다. 인수가 형충파를 맞지 않은 사람이 신축 건물에 살 수가 있다. 인수가 형충파에 맞으면은 새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새 집에 이사 들어가면 망해요. 큰 집에서 살아야 돼. 또 인성이 깨진 사람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다 망한다. 인성이 깨진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 가면은 또 이혼을 한다. 인수는 주택이고 가구이고 또 가구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갑목이 인성에 해당하면은 가구점을 하면은 좋다. 또 을목이 인성에 해당하면은 등나무 가구 판매점을 하면은 좋다. 또 갑목이 인성이면은 남성복, 을목이 인성이면은 여성복 장사를 하면은 좋다. 또 임계수일주니까 보살님 같은 경우 임계수일주예요. 임계수일주 흰금이 금생수로 인수에 해당하면은 보석 장사가 좋다. 이거는 패션이라겠어요. 패션. 그런데 이것도 보석이에요. 이건 보석도화예요. 보석도화, 이건 꽃도화, 옷도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장사 이런 걸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석 장사를 하면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계수 있죠. 흰금이 금생수로 인수에 해당하면은 보석 세공업도 좋다. 인수가 용신이면은 인수는 소식으로 인수운이 올 때 좋은 소식이 온다. 인수의 뿌리가 단단하면은 집안이 깨끗하다. 집안이 지저분하면은 잡신이 온다. 또 비행기 운전수하고 트럭 운전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똑같은 운전수란 말이에요. 비행기 조종사들 봐봐요. 완전히 그냥 복장도 아주 깨끗하고 멋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트럭 운전사는 뭐예요? 시커매가지고 그냥 쓰리바 찍찍찍찍찍 작업복 입고 딱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와 트럭 운전사와는 같은 역마살의 직업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 하고 다니는 차림새 보타가 뭐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고급이고 하나는 완전히 굉장히 천하고. 비행기 운전수는 고급의 영이 들어오고 트럭 운전수는 하급의 영이 들어온다. 또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들은 고급의 영이 들어와 있다. 외출할 때는 단정하게 차림을 해야만이 귀인이 붙는다. 그런데 옷차림이 요즘 아가씨들 막 짧은 옷 입고 그냥 막 다 파인 거 막 이런 거 굉장히 야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귀인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달라붙어요. 귀신들 그 뭐야 저기 껄렁껄렁 한 놈들 저기 다 그 잡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놈들만 달라붙는 거예요. 옷차림이 지저분하면은 귀신이 붙는다. 여자가 단정한 차림으로 외출을 해야 좋은 영이 오고 또 좋은 영이 온다는 뜻은 좋은 남자가 온다는 뜻이고 인수가 형살로 들어오면은 구설수 또 개망신을 당하는 수. 인수가 형춘파의 원진으로 떨어지면은 새집 지을 때 방해자가 생겨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인수운이 들어올 때 새집 짓고 집수리하고 회사 설립도 하고 확장도 한다. 인수가 깨지지 않을 때 대운에서 용신운이 들어올 때 회사를 설립하고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사주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주가 있고 녹록인으로 살아가는 팔자가 있다. 이 녹록인이란 뜻은 녹록인은 그냥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녹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녹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녹록인이라는 건 평상민, 서민들 인생을 아주 곤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면은 지원 세력인 인수가 있어야 한다. 정신기가 돼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정신기라고 하는 뜻은 정신기는 인수, 그 다음에 비겁, 식상, 이건 정신기 정이에요.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신, 그 다음에 비겁은 기. 정신기가 있어야만이 여기는 인수가 있잖아요. 이건 비견겁제. 그 다음에 수생목, 여기 목이 있잖아요. 그럼 정신기가 갖춘 거예요. 그럼 망해도 하루아침에 한 방에 날아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 편인은 밥 먹는 식신을 극해버리니 도식이 되어서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편인은 잔머리, 기회주의자. 또 다음 견겁은 비견겁제는 나와 같은 자가 되어서 형제, 친우, 동료, 동업자, 동창, 은우는 은혜로운 친구. 그 다음에 방적은 뭐야? 방적 들어오는 적을 막는다. 방적이 되나 때로는
경쟁자, 방해자로도 통하며 또 나와 같은 자는 내가 힘을 믿게 되니 무슨 뜻이냐면은 나와 같은 자는 나의 형제나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은 나는 그 형제나 친구들의 힘을 믿고서 내 힘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는 혼자만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 힘이 약하니까. 하지만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 같은 자는 내가 힘을 믿게 되니 독주, 왜 나의 힘이 강해지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서 형제들을 믿고서 또는 친구들을 믿고서 내가 막 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독주, 그냥 나 혼자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만은 뭐냐면은 나의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용도 거의 같은 뜻이고, 그러니까 용기가 너무 지나치다.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배신, 모략, 결합 등에 해당하고, 때로는 겁재가 되니 분탈로 탈재 도실. 분탈은 재산이 나뉘어지고, 탈재는 재산이 뺏기게 되고, 도실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도둑맞게 되고 여기에 해당한다. 비견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 또는 형제, 친구, 동업자. 겁재는 내 돈을 탈취하는 자. 비겁은 분록. 록은 뭐냐면 록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관청에 나가서 일하는 그 관원들 한 달 월급을 받는 걸 뭐라고 하면 녹봉이라고 그래서 녹봉 월급을 그 록의 월급 그 록 분록이니까 뭐예요? 월급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와 나누어 먹는다. 비겁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형제나 친구가 많으면 뭐 내 돈이 생기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나 혼자 못 먹고. 비겁이 용신이면은 친구나 형제와 동업을 하고 또 형제가 많으면은 맛있는 게 생기면은 혼자는 절대 못 먹고 나누어 먹어야 한다. 겁재는 정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겁재는 정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왜 두려워하냐? 나는 해날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임수는 겁재예요. 겁재. 그러면은 수생목, 목생화, 수의 정제는 병우예요. 병우인데 겁재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수국화로 그냥 불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수국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두려워한다. 겁재가 있으면은 정제는 끝이 난다. 비견과 겁재와 나와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친구, 형제와 돈을 벌기도 하고 친구나 형제로 인해서 돈이 나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친구나 형제하고 같이 동업으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또 친구나 형제로 인해서 내 재산을 나눠줘야 할 때도 있다. 비견겁재가 용신이거나 합으로 들어오면은 동업을 해서 돈을 벌고 비견겁재가 깨지거나 그러면은 동업하면은 다 날라간다. 그러니까 절대 동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아이고 이거 형제하고 같이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이거 친구하고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럼
이거를 보고 용신을 뽑아보고 비견겁제가 용신이다. 그럼 아 동업해도 괜찮아요. 비견겁제가 기신이다. 그러면 동업했던 친구나 형제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비견겁제가 합으로 들어올 때 언니 동생하며 다정하게 동업을 시작해서 비견겁제가 깨질 때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면서 끝이 난다. 그래서 비견겁제가 합이 되면은 친구나 형제가 집도 사고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그런데 비견겁제가 귀신이면은 안 좋은 거면은 친구 형제가 내 거 다 뺏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 형제들은 다 잘 살아요. 서울서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살아. 그런데 시골에서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모시고 살았는데 땅도 많지도 않고 그냥 논 조그만 거 하나 뭐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물려받았어요. 그럼 비견겁제가 귀신이면은 형제들이 너 상속받은 거 너 혼자 처먹지 말고 나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죽어라고 부모님 다 모셨는데 그리고 나는 달랑 그거밖에 없어. 형제들은 서울서 무지무지하게 잘 살아. 그런데도 그걸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 때문에 법원에서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사람들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비견겁제가 귀신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비견겁제가 용신이 되면은 내가 굉장히 못 살아. 그럼 상속을 받았어. 그럼 누나나 형이나 동생들이 야, 너 엄마도 모시고 고생했으니까 이거 너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그런데 귀신이면은 지네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도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하나 상속받은 거 나눠 갖자가 막 법정 소송을 벌린단 말이에요. 다 뺏기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귀신이면. 또 동업은 어렵기 때문에 부자지간에도 동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동업은 부부간에만 가능하다. 형제간에도 동업은 싸움을 할 수가 있다. 또 가난한 집 자손들은 상속이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하죠.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맨날 싸워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가지고 싸울 게 있어야 싸우지요.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서로 웃고 막 그냥 재밌게 산단 말이에요. 돈이 많을수록 예? 감기 걸렸어요? 몰라 기침이 나오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많은 집일수록 욕심 때문에 상속할 때 싸움이 많다. 또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은 영양가도 없는 친구들이 많이 찾아온다. 비견겁제가 용신으로 떨어지면은 은우는 뭐 은혜로운 친구로 또는 형제 친구가 귀인이고,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용신이라면은 친구들이 은혜로운 친구들이고 귀신이면은 친구들이 나를 해치는 친구들이고 왜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으로 형제 친구가 귀인이고 또 형제가 집도 사준다. 비겁이 용신이면은 적이 들어올 때 친구나 형제가 막아주고 비견겁제 운에 경쟁자 방해자가 생기고 돈도 뺏기고 마누라도 뺏긴다. 그러니까 비견겁제 운에는 이게 귀신이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견겁제 운은 뭐 나는 개해날 태어났는데 이게 남자 사주라면은 또는 여자 사주라면은 운에서 이게 또 왔어요. 그럼 비견겁제가 왔잖아요. 이때 남편을 뺏기고 마누라를 뺏기고 마누라를 뺏기는 거예요. 동창 모임에 딱 부부 동반해서 갔어. 그런데 친구름하고 마누라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마누라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비견겁제가. 예. 비견겁제는 같이 따라다녀요? 이거는 비견이고 똑같은 거잖아. 비견이고 네. 겁제는 옆에 자? 이게 오거나 이게 올 때, 비견이 오거나 겁제가 올 때,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예. 또 비견 겁제 운에
경쟁자가 방해자가 생기고 경쟁자 또는 방해자가 생기고 돈도 뺏기고 마누라도 뺏긴다. 그러니까 내가 비견급제 운이 왔어요. 올해. 그럼 경쟁자 방해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학생 같으면은 올해 내가 대학교 입학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경쟁자가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합격할 확률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또 비견급제운이 들어올 때 배우자를 빼앗길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비견급제가 지지에서 있는데 비겁이 충이나 기문살이 들어올 때 남편과 돈도 빼앗길 수가 있다. 비견급제가 들어오면은 경쟁자, 방해자가 생겨서 승진 또는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다. 비겁운이 들어오면은 나의 힘이 강해져서 독주, 독선, 독단, 자만심, 암한심, 만용, 자신감이 생긴다.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이고 선생도 필요 없고 자기가 영화배우,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전부 다 내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이 공부도 할 수가 없다. 비겁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여 누구에게도 굽히지도 않고 또 자기가 인정하는 최고의 선생이 나타나면은 그때서야 굽힌다. 모든 사람들 내가 다 깔보는 거예요. 아씨, 니네들 전부 다 니네들 뭐 알아?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우 실력이 너무 좋아.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머리를 굽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 내 아래로 보는 거예요. 비견급제가 많은 사람들은 형제들이 많아서 어릴 때 맞고 들어오면은 형제들이 우르르 나가서 복수를 해주니 건드릴 수가 없다. 비겁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옛말에도 있잖아요. 똥개도 자기네 집 앞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자기네 집 앞이니까 뭐예요? 집 앞이니까 싸우면 뭐야? 주인이 나와서 편들어 주니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똥개도 자기네 집 앞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 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학교에서 두드려 맞았어. 그럼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누나들 많고 형제들도 많아요. 한 번 얻어맞았어. 형제들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 많은 형제들이 몰려오는 게 비견급제란 말이에요. 또 사주는 너무 강해도 안 되지만 너무 약해도 안 된다. 비겁이 두 글자만 있으면 괜찮으나 세 글자 이상이면은 만용 또는 독단, 고집, 암한심이 된다. 비겁이 세 글자 이상이면은 파쇼는 뭐냐면은 독재.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서로 여러 사람이 상의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방법대로 나가는 게 민주주의고, 독재는 상의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까불지 마, 따라와. 이게 독재란 말이에요. 그게 독재, 파쇼, 암한심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독재자가 된다. 비겁이 많은 사람은 또 시기심, 또 질투가 심하고 배우자가 옆으로 눈길만 돌려도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비겁이 많으면 시기심, 질투심이 많다겠어요. 또 비겁은 너무 강해서 경쟁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배반을 당하고 모략을 당한다. 이제 천간으로 이렇게 비견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긴 개가 두 개지만 어떤 사람이 병이 두 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가 천간에 이렇게 막 두 개 이상이 될 때
그게 뭐냐면 시기심, 질투, 질투심 이런 것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비겁이 약한 사람은 돈, 여자를 탈취를 당한다. 그런데 비겁이 강하면은 탈취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빼앗아 버려요. 비겁은 여러 친구들과 결합 또는 모임, 또 단체, 또 뭉치기를 좋아한다. 특히 임계수일주 비겁이면은 단체 또는 모임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게 또 다른 오행보다는 더 심하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물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진중 개수도 있어요. 여기 진중 개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물이라는 거는 뭉치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금방. 여기 빗방울이 똑 떨어졌어요. 여기 빗방울이 하나 또 똑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또 떨어졌어요.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 빗방울이 하늘에서 막 수많은 빗방울이 떨어져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한 덩어리로 뭉쳐지잖아요. 뭉쳐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한 번에 막 밀려 내려가는 홍수가 되잖아요. 강가에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물이 다 뭐예요? 요만한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 사주들은 뭐예요? 뭉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은 갖다 대면 금방금방 뭉쳐요. 그런데 요거는 쇠붙이에요. 금이에요. 여기 금이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쇠붙이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 대면 이게 뭉쳐요, 안 뭉쳐요? 안 뭉쳐져요. 이거 떨어져요, 계속. 아 그러면은 그 물이 많은 사람은 또 이게 그러니까 사회성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기를 좋아하니까 단체를 이거 좋아하고 모임을 좋아하고 개 모임을 좋아하고 야 우리 우리 세 명이서 우리 모임 하나 만들까? 야 우리 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달이 얼마씩 걷어서 3년 있다가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갈까? 하여간 뭔가를 만드는 거를 단체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사주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금날 태어났어요. 금을 안 뭉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모임 같은 거라 나는 모임이 없어요. 모임. 저도 없어요. 나 모임 달랑 하나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 모임 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거를 좋아하고 단체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아니면 맨날 모이는 거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하는 거 뭐야? 이 사주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딱 그런단 말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친구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항상 너 혼자만 그러고 있냐? 나 좀 친구 모임에 좀 나오고 좀 그래. 그런데 뭐 이 사람 마음속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여럿이 모이는 게 싫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사주들은 좋아해? 혼자 있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럿이 뭐 어울려가지고 그냥 왁자지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냥 떼거리로 모여서 몰려다니고 그냥 야 우리 대청 때 뭐 먹으러 뭐 새우탕 먹으러 가자. 야 이번에 뭐 저기 금산에 인삼 축제하는데 우리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하자. 우리 내과에 가서 이 솥단지 빼가지고 가서 철렵이나 하자. 이렇게 막 그냥 막 몰려다니며 뭐 해 먹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다 물사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비겁은 특히 임계수일주는 이게 비겁이면은 단체 모임 만들기를 좋아하고 이게 또 더욱 심하다. 비겁은 친구가 많아서 전국에 소식이 많이 들어온다. 쥐들도 등급이 있다. 청와대에서 사는지 곳간에서 사는지 시궁창에서 사는지 사람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상류층, 중산층, 서민 또는 노예 이 사주가 또 다 따로따로 있다.
서민층 사주에 내가 태어나기를 이 사람 죽으라고 노력해도 거의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사주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 안타까워요. 예.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상류층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상류층에 놀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사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완전히 공주 같은 삶을 살고 왜 그러냐?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도 거기에 그렇게 분류도 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빌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엄청 많이 빌었어요. 그럼 자손사주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고 이렇게 빌고 다니고 닦으러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러 다니고. 왜?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주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주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를 해도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선생님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어디 뭐 신장 뭐 이렇게 아무튼 이 점사를 보는 여자 근데 네. 말은 아주 똑실하게 잘하는 거야. 네. 근데 자기가 손님이 타고 왔는데 네. 이제 자기 손님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손님이 와서 얘기를 했나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사람 얼굴 관상은 완전 쪽박 그런 인생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건물도 있고 막 땅도 있고 무지하게 이제 부자로 이렇게 막 건물이 몇 개, 집이 몇 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나 사주가 좋은 거죠. 사주가 좋고 운이 들어왔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관상 보는 사람이 목욕탕 가서 물어봤대요. 이제 저 실례지만 자기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얼굴을 봐서는 진짜 돈 10원 하나 없이 어렵게 살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주가 좋잖아요. 사주가 좋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주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물어봤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어렵게 살았대요. 네. 그래 어렵게 살면서 맨날 빌었다는 거야. 맨날 빌면서 나한테 올 그런 이제 돈의 재물 그거를 당신들은 이제 그래도 어렵게 살면서도 그 자기네 오는 그 저기를 자손한테 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런 건 없어요. 나한테 운을 자식한테 주는 거는 없어요. 나한테 오는 운은 나한테 오는 거고 자식의 운은 자식의 운이에요.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갖고서는 예. 그 사람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시켜서 살면서 돌아올 돈을 이 자손한테 좀 주라고 맨날 그렇게 빌었대.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파서. 예. 엄마가 이제 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예.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러더래. 이제 너는 사는데 걱정 없을 거다. 응?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빌었으니까 너는 이제 걱정 없다 그러더라는 거.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남자도 어영부영 하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돈 10원짜리 벌어서 이렇게 저축하고 좀 벌어서 뭐 누가 뭐 땅 사라고 해서 땅을 사니까 거기가 개발이 되는 거야. 막 뻥튀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운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 여자는 부모가 빌은 것도 있고 이 남자가 그런데 노력한 것도 있고 그러던데? 노력이라는 건 뭐야? 노력이 뭐예요? 노력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뭐냐고요? 갑자기 사주상으로 사주상으로? 열심히 식상이라고요. 식상. 어... 사주에 식상이었으면 이 사람은 노력을 안 한다고요. 식상이 와야 노력을 하는 거고 운에서 식상이 와야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수나 비견급제 운이 온 사람한테 야 노력하면 다 먹고 사는데 너 왜 그러고 있냐 방구석에서 이? 너희 마누라 쌀 없어가지고 맨날 쌀을 들어 다니는데 넌 방구석에 맨날 그지랄하고 자빠졌냐 노력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인비운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식상운이 와야 움직이지요. 노력이라는 건. 그래갖고서는 흔히 사람들 얘기해요. 야, 노력 좀 해라. 노력하라고 되냐고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는 노력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나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주에서 이 사람 사주가 지금 운이 왔다는 얘기, 용신운이 왔다는 얘기예요. 인수용신이야, 인수용신이야. 인수는 문서라고 했어요. 학문과 문서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용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운이 왔어요. 이 용신운이 왔어요. 문서가.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땅 사면은 문서잖아요. 문서 잡는 대로 무조건 오르죠. 그거를 보고 야, 너 땅 사. 넌 사면 안 돼. 인수가 깨졌어. 땅 사는 대로 전부 다 쪽박 차는 거예요. 그게 이 사주라고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사람 무속인들 얘기하는 거 이 사주만 알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무지하게 우습게 보여요. 우리는 이 학문적으로 이미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학문적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노력 아니면 땅 사면 오르는 거 사주에 다 나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떠한 일만 하면 전부 다 깨져. 어떤 사람은 하기만 하면 성공을 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칼국수 집을 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요. 그럼 이 사람은 사주에서 용신운이 들어온 거예요. 용신운. 용신운은 뭐요? 용신이? 용신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도와주는 거. 그럼 그게 뭐 어떻게 찾는 거예요, 용신은?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으려고. 그걸 배우려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아, 그래? 순서가 있으니까. 지금 저쪽 팀들 지금 용신 배우고 있어요. 용신. 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거 억부용신. 이거 사회적인 성패예요. 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그거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 2년 공부해야지 용신을 배우는 거예요? 보살님은 지금 요거